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 및 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중간고사 범위인 배열, 포인터,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들은 이전에 출제했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슬라이드만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계속 에러가 생겨서 좀 이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 배열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죠? A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으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이 100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10으로 초기화했는데 맨 앞에 있는 건 10으로 초기화됐고 뒤에 없으니까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0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은 A의 0이고 0번째고 첨자죠. 뭐 인덱스라고도 하고 첨자라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A의 99입니다. 자, 그래서 A의 99는 뭘로 초기화되어 있느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A의 100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00은 이런 숫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답인 줄 알겠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0은 얼마냐? 이럴 때는 10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메모리상에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1, 2, 3, 4, 7, 0, 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표의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4, 5, 6, 7,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0, 요게 1, 요게 2, 열입니다. 0행, 1행, 2행이 되고. 자,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1이라고 시작하는 1행 2열입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0부터 시작했을 때 1이고 여기서 2라고 하는 건 0부터 시작해서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되고 여기에 선택된 요 6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냐? 2라고 되어 있는 요 행에서 2라고 되어 있는 요 열을 찾아가면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합했더니 얼마가 돼요? 6이 된 겁니다. 아하. 자, 요거는 약간 수정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거는 여기 문제가 PD라고 되어 있는데요. P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철자가 오타입니다.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제 문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복사에 붙여넣기를 했다가 여기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PD라고 하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입니다. 얘는 뭘 가리킬 수나 있습니다. 뭐든 가리킬 수 있습니다. 차를 가리킬 수도 있고 실수인 뭐 더블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자, 얘의 크기는 1바이트고 얘의 크기는 4바이트고 얘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가리키는 것은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터 변수에는 뭘 저장하냐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주소를 담습니다. 자, 요 차가 배치되어 있는 요 차 변수의 위치 주소, 요 주소의 값이나 인트에 있는 주소의 값이나 더블에 있는 주소의 값이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먼저 선언했으면 차가 맨 앞에 있을 거고 인트를 먼저 선언했으면 인트가 먼저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타입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를 보고 이 타입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하튼 여기에 주소를 담기 때문에 이 주소는 어떤 메모리상의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값, 그게 바로 4바이트면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2비트 컴퓨터라고 돼 있죠. 그리고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운영체제가 4기가만 인식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32비트의 주소를 표현하는 게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비트 형인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4기가까지만 인식을 해요. 만약에 내가 메모리를 8기가를 샀는데 32비트의 윈도우 10, 윈도우 7을 깔았다. 그러면 4기가까지만 인식하고 그 뒤는 인식 못해요. 그죠? 뭐 그런 예입니다. 여하튼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면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바이트입니다. 자, 이거의 타입이 보이드든 차든 인트든 더블이 상관없이 4바이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포인트 변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대상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포인터 변수입니다. 대상자를 가리킬 때 이제 형변화를 일으켜서 해당 타입을 바꾸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void 포인터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뽑아 오다 보니까 이제 번호가 이제 약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배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 S100 이러면 100개의 문자를 담는 별을 선언해 줄 수도 있고요. 다음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P, 별표 이런 식으로. 자, 여하튼 포인터 변수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 배열로 표현된 것은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문자 배열은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당 글자만 싹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 세그먼트인데, 이 포인터 변수는 텍스트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세그먼트에 있는 문자열은 읽기는 가능하고, 근데 여기 읽기뿐만 아니라 수정도 가능한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스를 보다 보면 P가 어떤 걸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다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가리켰던 걸 폐기시키고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거의 주소를 얘가 담는 거죠. 그것은 수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문자열을 가리키는 위치를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답이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가 이렇게 있고요. 자, i의 값을 우리가 12라고 하죠. 12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P가 지금 현재 i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V라고 하는 변수도 있네요. 근데 이 V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기로 했냐면 P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V에 12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의 값을 증가시켜라. 그래서 12가 13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게 바로 뭐냐면 2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먼저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V에다 넣고 그리고 요 값 자체를 증가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2번이 14번의 답이 됩니다. 예, 지금 17번 문제가 2개 있는데 아마도 기출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문제가 선택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버퍼 메모리에 남아있는 엔터키 값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스캔F를 2번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리고 나서 뭘 또 입력을 하고 엔터 치잖아요. 요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가 엔터키 값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엔터키 값이 빠져줘야 되는데 내가 입력하고 싶은 건 요건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엔터를 지우는 방법이 뭐냐, 요 사이에 엔터를 친 것을, 이 엔터가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엔터를 친 것을 누군가 받는 애가 있다면 요것이 결국은 지워지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개차다 이거죠. 개차 함수를 이용하면 엔터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받아버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스캔F는 원하는 입력값이 저장이 돼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2번이 답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시스템은 뭐 시스템 종료할 때 쓰는 함수죠. 그리고 sRan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랜드, 즉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인데 매번 실행할 때 같은 값이 들어가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드 값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s가 시드 값을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열에 대해 그 크기에 맞추어 메모리 공간을 이게 동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한데 유동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문자 배열과 그 다음에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자열을 포함하는 방법은 여기 뭐 2차원 배열 또는 포인터 배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문자열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낭비되는 애들이 있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낭비가 됩니다. 근데 포인터 배열은 문자열을 이렇게 쭉 짧든 길든 상관없이 만들어서 요 주소를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가 유동적이어도 크기가 같지 않더라도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포인터 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함수를 설명하는 건데 그 함수명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문자열의 끝에 다른 문자에 연결한다. 그렇죠? 스트링 캣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큰을 찾는 함수 스트링 토큰, 그죠? 길이를 구하는 함수 스트링 렌이죠. 렌. 그 다음에 비교한다. 두 개를 컴페어. 영어를 좀 알면 조금 외우기 쉽겠죠. 알파벳이냐 숫자, 알파벳 또는 숫자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건 뭐냐? 뭘 물어보는 거일 때는 is가 들어가 있어요. is 알파벳과 넘버. 그래서 n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자를 알파벳 역순으로 반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hello 이렇게 되어 있면 이걸 거꾸로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OLLEH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가 뭐냐? str 스트링 리버스.
뭐 이렇게 이게 언더바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문제. 자, 2차원 배열인데 여기 잘 보니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문자열을 담는 건데 얘는 어떻게 돼?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3이 들어가죠. 1개, 2개, 3개니까. 그래서 3이 들어가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0행, 1행, 2행인데 1행의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0, 1이죠. 여기가 이건데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i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 s가 가리키고 있는 이게 포인터잖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이게 원래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위치의 주소거든요. 그 주소에 가리키는 값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i 다음에 하이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3개의 교과목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2가지 방법으로 선언하시오. 자, 이걸 똑같이 얘기한 거죠. 이건 지금 이런 방법이 있고, 그죠? 물론 초기화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포인터. 그리고 뭐 변수 이름은 서브젝트라고 했으니까 서브젝트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자, 그래 놓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죠. C 뭐 AI 매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만 2000배운 이런 형태로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긴 게 뭐예요? 여기 4니까 4개의 글자니까 최소한 넓은 자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2000배열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물론 6으로 써줘도 상관없고 7로 써도 상관없지만 뭐 여기가 지금 4개라고 하는 게 딱 나왔으니까 5까지는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정수값을 교환한 수합함수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이다. 수합함수를 작성하시오. 자, 여긴 답을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수합인데 자, 먼저 A가 100이고 B가 200이에요. 그래서 출력하면 100과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으면 결국 3개가 있어야 됩니다. A 컵과 B의 컵에 오렌지와 콜라가 있으면 서로 바꿀 수 없잖아요. 던져서 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들릴 수 있는 임시 컵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콜라에 있는 콜라를 이쪽에 붓고 오렌지에 있는 것을 콜라 비어있는 컵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콜라고 얘가 오렌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담고 얘를 여기다 담고 얘를 이렇게 담으면 결국은 교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요거거든요. 먼저 콜라에 있는 것을 템프 임시에다 넣고 그 다음에 오렌지에 있는 것을 콜라에다 넣고 그 다음에 임시에 있는 것을 뭐예요? 오렌지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포인트 변수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메인 함수에 A라고 하는 그릇과 B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어디 새로운 템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에다 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붓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A하고 B는 메인 함수를 떠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범위가 이제 메인에서만 선언됐으니까 지역 변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의 주소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주소를 어디다 전달하냐? PX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PX는 여기 PY가 있고 얘는 여기 A의 주소가 있고
B의 주소가 있습니다. 얘를 접근할 수 없지만 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px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있는 값을 템프에다 넣어라. 이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py가 가리키고 있는 얘를 px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에다 넣어라. 이렇게 넣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포인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템포에는 들어가지 않고 px, py에만 포인터 별표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대학원에 온 학생도 요 문제를 고민하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뭐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포인트 변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뭐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그어서 여기 채우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약간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중간고사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비밀리에 문자열을 전달하고 그 속에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넣어서 전달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밀리에 문자를 쭉 적는데 요 사이사이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만 뽑아내가지고 그 숫자가 바로 비밀번호라는 얘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론 숫자를 찾는 걸로 해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것을 토큰을 잘라요. 토큰으로 이렇게 토큰을 자른 다음에 숫자인지 아닌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숫자면 그거 뽑아서 어느 변수에다 담는 거죠. 뭐 배열이나 이런 데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출력하면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금 제시됐던 소스는 뭐냐면 토큰 자르는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특별히 아마 여러분 책에서는 여기 지금 아까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에서도 옛날에는 요것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스트링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언더바 s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바꿔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문자열에서 이게 구분자입니다. 구분자. 무슨 얘기냐면 뭘 기준으로 자를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스페이스 공간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점은 안 썼는데 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탭이 있거나 줄바꿈이 있거나 이런 문자가 있으면 이런 문자가 있으면 아니면 이게 스페이스 그렇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잘라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라내는 함수가 요거고요. 요 문자열에서 이걸 기준으로 잘라서 그 토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자르다 보면 뭐예요? 얘가 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널이 되면 종료하는 거고 널이 아니면 다시 자르는 거죠. 다시 자르는 거. 그때는 이미 포인터가 이렇게 있으면 잘라냈잖아요. 포인터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널로 써 있는 거고요. 또 기준으로 또 계속 자르는 거죠. 반복할 때마다 토큰 잘라내고 포인터 여기 가리키고 또 잘라내고 여기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만약에 이런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막 그 중간중간에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토큰을 잘랐더니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이 지금 토큰 몇 개로 잘렸는지를 개수를 센 거예요. 8개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숫자 있는 거 찾아라. 숫자 있는 거 찾아서 7 집어넣고 여기 5가 있네요. 5 찾아 넣고 4가 있으니까 4 넣고 그런 식으로 모든 토큰에 대해서 숫자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그걸 출력한 프로그램 요걸 약간 응용해서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프로그램 문제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포인터 배열이라는 말이 있고 나중에
배열 포인터가 있습니다. 헷갈리죠? 자, 요거는 뭐냐면 배열인데 배열이 뭐예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죠. 뭘 모았느냐? 포인터를 모았다. 그럼 포인터 배열이고 구조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 배웠지만 이번 시험에는 안 들어가죠. 구조체를 모았다. 구조체 배열입니다. 뭐 쓰는 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고요. 자, 배열 포인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강조점이 여기에요. 뒤에 있는 게 강조점이에요. 뭐예요? 포인트를 가리킨다 그랬죠. 누굴 가리키냐? 배열을 가리킨다. 함수를 가리킨다.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 포인터의 포인터죠. 이중 포인터를 가리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 사용하는 방법은 배열 포인터하고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요건 뭐예요? 포인터가 중심이니까 포인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기 이제 이게 함수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함수를 정해야죠. 뭐 썸이라고 하는 함수든 뭐 곱이라고 하는 함수든 나눗셈의 함수든 이런 함수들을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PF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로 열고 닫고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지금 인자가 2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2개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포인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보이드 포인트는 아무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있을 때 나중에 가리키겠다는 얘기고요.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 별표가 2개 있는 거. 이게 포인터가 이렇게 P가 있는데 얘가 I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포인터가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2개를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몇 개만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요거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실수 수업을 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